네, 이번 중국인 미립국 사건 이후에 정부와 인천공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한다. 첨단 보안 시설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 보안에 치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의심되는 환승객을 잡아내겠다. 이런 인적 대응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천공항 CCTV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CCTV가 없어서 못 잡았나요? 이 문제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 터질 때마다 대책 나와요. 대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 터지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시설을 더 보완하겠다, 강화하겠다, 주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한번 먼저 대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요약하면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또 첨단 보안 장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이 발표한 대책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부부가 빠져나갔던 통로였던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에 있는 문은 운영 종료 후에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같은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중국인 부부가 자물쇠를 뜯었던 곳이죠. 출국심사장에서 일반 구역 사이의 문은 기존의 안쪽 자물쇠에다가 밖에서도 자물쇠로 잠가서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접근을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 과학화 보안 장비 도입도 검토한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예, 주로 이제 보안 쪽에 대책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런 대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몽골인 미립국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비슷한 대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인천공항에서 환승객이 미립국한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몽골인 한 명이 환승객을 위장해 면세구역을 활보하다가 역시 새벽에 면세구역을 나누는 5.5m 유리담을 넘어서 미립국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항공사 직원의 눈을 피해서 탑승구에서 계류장으로 내려가 월담한 사례가 있었고 면세구역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출국장으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네. 그런 빠져나갈 만한 틈새를 공항 관계자들은 속칭 개구멍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틈새를 통제 또는 폐쇄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잠금 장치 이중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전과 비슷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나오는데 그 인천공항의 첨단 보안 시설이라는 게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전체적으로 몇 대예요? 2,000여 대 정도 2,000여 대. 예. 2,000여 대 CCTV가 있는데 근데 그 과연 여기에 시설을 더 추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 터지니까 예산 달라.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일 터지니까 뭐 너 설치하겠다. 그거 설치 못해서 사람 빠져온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사람 근무자 달랑 한 명 있었다면서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옳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과 시설은 세계적인 다른 공항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CCTV도 2,000여 개나 있고 적외선 센서로 이상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장치도 보안 출입문으로 분류된 곳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테러 보안센터에서 보안 시스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이번 미립국 사건이 시스템과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안 방식은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스템, 시설, 그리고 인적 보안입니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과 시설을 갖춰놓더라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시설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대인 보안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지켜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 지켜서는 사람이 한 명이었었죠. 그 많은 구역에. 그리고 그분은 그 이른바 외주준 용역업체 직원 아니겠습니까? 사설 용역업체 직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돈도 많이 못 받고 그 인터뷰 하셨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환승객을 위장한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중국인 부부가 면세구역을 활보하고 다녔고 면세구역에서 출국 심사장으로 들어올 때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조 여권 등 범죄자가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일반 환승객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반 환승객을 위장한 미입국자의 이상 행동을 가려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보안이 허술해지는 야간에 미입국 시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도 3번 출국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비원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와 함께 보안 인력 전문화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공항 보안을 국토보안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네, 우리나라는 폭발물 처리, 공항시설 보안, 보안 검색 운영 업무가 모두 외주 업체에 맡겨져 있거든요. 이런 점도 장기적으로는 보완해야 미입국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공항을 넘나든다는 건 국경을 넘나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국경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 사장 아직 안 정해졌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평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